안녕하세요. 한장수학입니다.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은 분수의 나눗셈이 아주 편해질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나중에 보시죠.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수학 문제 6문제를 푸는데 5분의 3시간이 걸렸다. 1시간 동안 풀면 몇 문제나 풀 수 있을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도대체 식을 어떻게 만들지? 앞에 숫자를 뒤에 숫자로 나눠야 하나? 곱해야 하나? 아니면 거꾸로 뒤에 숫자를 앞에 숫자로 나눠야 하는지 곱해야 하는지 이런 걸 모르겠다는 거죠. 설명을 해줘도 풀이를 봐도 왜 그렇게 나누는지 그렇게 곱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한 숫자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넣는 거죠. 여기도 숫자를 다른 숫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푸는데 2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1시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는 몇 문제일까? 이렇게 6문제를 4문제, 시간을 분수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2시간이라고 해봅시다. 2시간 걸려서 4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1시간 걸리면 몇 문제를 풀까요? 2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1시간에. 답은 2. 자, 답은 쉽게 구했는데 이 답을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4 나누기 2를 했겠죠. 4문제를 문제의 수 4를 시간의 수 2로 나눴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써놓고 아까 원래 있던 수를 넣으면 되겠죠. 4 대신 6 그리고 2시간 대신 5분의 3시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른다면 아주 쉬운 숫자로 바꿔서 아주 쉽게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바꾸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수와 분수의 나눗셈을 배웠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 분모가 같은 것은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꾼다. 분모가 다른 것은 통분하고 그 다음에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러면 이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되겠죠. 자, 6 나누기 5분의 3에서 6은 1분의 6이죠. 나누기 5분의 3이 되는 거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일 때는 분모를 먼저 통분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앞에 거는 분모가 1, 뒤에 거는 분모가 5여서 통분을 하게 되면 5로 통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분수의 분자 분모에 5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분의 6은 5분의 분자 6에다 5를 곱해서 3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가 모두 5로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이럴 때는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0 나누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10이 되죠. 자,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의 3시간 동안 6문제를 풀었다면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죠? 우선 시간은 1시간을 5개로 나눈 것 중에 셋, 그 3칸의 시간인 거죠. 그 시간 동안 6문제를 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시간 동안 푼 문제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비어있는 칸, 이 하얀색 칸까지 채우면 1시간 동안 푼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색칠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세 칸을 3으로 나눠서 한 칸 동안
몇 문제를 풀었는지를 따져보면 그 한 칸을 가지고 여기 비어있는 칸 두 개에다가 채우든가 아니면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그 6문제를 세 칸으로 나누면 각 칸은 2가 되고, 자, 이 2를 곱하기 5을 하면 그게 바로 1시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우리가 구한 답 10과 같죠. 이 과정을 좀 다시 살펴보면 먼저 6을 3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5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앞에 수 나누기 뒤에 분수는 분자가 나누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분모는 곱하기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렇게 바꿔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른 문제들 다른 분수의 나누기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저는 5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문제는 2 나누기 2 요것과 요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건 그대로 나누기 여기 있는 게 여기 와서 3 그리고 아래 있는 게 뒤에 곱하기로 가는 거죠.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앞에 건 그대로 나누기 여기 있는 게 4 이걸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곱하기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 거는 10 나누기 5 그 다음에 곱하기 7이 되겠죠. 자, 맞췄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눗셈과 분수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3 나누기 2는 분수로 2분의 3이 된다. 그리고 3 나누기 5는 분수로 5분의 3이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4 나누기 7은 7 나누기 7분의 4다. 이런 걸 배웠는데, 자, 이런 건 가만히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3 곱하기 2분의 1인 거잖아요. 요게 이제 뒤로 가가지고 이거는 3 곱하기 뒤에 있는 게 가서 5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4 곱하기 7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2로 나누는 것은 2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구나. 5로 나누는 것은 5분의 1로 곱하는 것과 같구나. 7로 나누는 것은 7분의 1로 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계산을 다시 보면 요 앞에 2 나누기 2는 자, 다시 하면 2 곱하기 요거는 뭐가 된다고요? 2분의 1을 곱하는 것 같죠. 그리고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여기도 6 나누기 3은 6 곱하기 3분의 1과 같습니다. 뒤에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4분의 1과 같죠. 는 10 곱하기 뭐죠? 5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곱하기가 연달아 있는 경우는 순서에 상관없이 되는 거죠. 뒤에 걸 먼저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2분의 3 마찬가지로 뒤에 거를 먼저 하면 6 곱하기 3분의 4 이것도 같은 식으로 8 곱하기 4분의 5 이것도 10 곱하기 5분의
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재밌는 게 이제 보여지는데 나누기 3분의 2는 뒤에 가서 분자 분모를 바꿔서 곱하기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나누기 4분의 3이 곱하기 3분의 4가 됐고 여기도 나누기 5분의 3이 거꾸로 이렇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분해서 3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약분해서 2, 7이 14 이런 식으로 약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로 분수와 분수의 나눗셈은 끝인데요. 그동안 분수와 분수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통분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분자의 나눗셈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오늘 이제 배운 바로는 이 뒤의 수의 분자의 분모를 바꿔서 이렇게 분자 분모를 바꿔서 곱하기로 만들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 이렇게 하기 위해선 뭐 3과 5분의 1이다. 이런 대분수는 가분수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정리하면 대분수가 아니면 뒤에 분수의 분자 분모를 뒤집고 곱하기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되고 근데 대분수라면 가분수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분수 나눗셈이 훨씬 쉬워졌죠. 분수의 나눗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